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에서 집값 거품이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중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집값이 40% 폭락한 도시들이 발생하면서 중국 전역은 물론 우리나라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앞으로 전세 끼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익금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여야 유력한 대선 주자가 폭등의 원인인 다주택자와 갭투자의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중국 부동산 폭락, 한국이 난리 났다. 전세 끼고도 집 못 살 수 있다. 자, 이제 중국 부동산 붕괴, 우리나라 집값 폭락의 영향.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집값이 유독 많이 뛰었을까요? 바로 인접한 중국의 집값들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거 연관성 아주 높아요. 많이 뛰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자, 먼저 폭락 중임의 중국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인지 거품이 거치는 듯하다. 지금 아시아투데이사에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중국 부동산 붕괴, 중국 집값 버블 붕괴를 보면 홍콩은 이미 30%까지 대폭락하면서 전국으로 확산 중이에요. 옌자오 3.8만 위안이 지금 1.8만 60% 폭락했네요. 대도시 옆에 있죠. 자, 베이징, 텐진, 상하이도 20% 급추락하면서 이게 얼마 안 돼요. 지금 7, 8월부터 지금 무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출 위기, 기업 디폴트,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값이 크게 추락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대출 8,900조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이 부동산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 부채도 352조로 사실상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고요. 주택 소유율, 중국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90%가 주택 소유율인데 거기에다가 계속 지어내가지고 1인 가구잖아요. 더군다나 1인 가구,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이야. 계속 지어내가지고 집이 남아 돌아요. 집값 잡기 강력한 정책. 왜 이렇게 집값 잡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아주 여기에 열을 올리냐면 이 집값 거품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시진핑 주석, 한정 부총리, 이 사람들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죠. GDP 대비 더 올랐으니까. 자, 집값 거품 세계 1위. 그래서 아예 신규 대출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폭락 중에 지금 계속 앞으로도 개인 담보대출을 갖다 32.5% 그 이내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수를 둔 거예요. 집값 거품 끼고는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언제 나라가 위태로울지 모른다. 바로 이거에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 집값 차별 카드가 널렸다. 이재명 최후 방법. 내가 보기에는요, 뭐 이 사람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뭐 저는 여야 그 구분 없어요. 특히 지금 집값을 잡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거의 60, 70%에 해당되는 건 맞잖아요. 최후 방법 쓸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충격적인 주택 공약 과연 통할까? 자, 조선일보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했던 말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집값 잡는다. 그전에도 이재명 씨의 제가 집값 부동산 대책은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뭐 여권에서는 유력 주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권하고 경쟁해서 아마 누군가 될 텐데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집값 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집값 상승. 집값을 계속 올라라 하는 사람들은 아이 절대 집값 못 잡아 이러는데 천만에요. 지금 당장도 잡을 수 있어요, 집값을. 정말 거짓말 같아요? 지금 당장도 잡는다니까요? 한 달 이내에 확 폭락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배짱도 없고 집값만 폭등시켜놓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달라요. 하면 한다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집값은 너무나도 거품이 심하지. 집값은 잡아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투기꾼들을 갖다가 박멸시켜야죠. 그럼 누가 투기꾼이에요? 우리 이웃이 투기꾼이에요. 뭐 뿔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갭투자자가 투기꾼의 한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주택 환수를 한답니다. 환수. 양도세 90%.
보유세 5에서 10%. 물론 양도세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다주택자들 세금을 세게 때려가지고 안 토해내게끔 못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불로소득 환수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변동도 가능하다. 두 번째, 갭 투자 환수. 이것도 진작 나온 얘기죠. 이익의 전부를 환수할 수도 있고, 즉 비거주,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규제하겠다. 변동 역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런 사람들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걸 환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급 적용하면 이거 공산주의예요, 여기가. 근데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버리면요, 못해요. 그러면 집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폭락합니다. 제 말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공급 확대, 이건 계속 하겠다. 공공연구임대, 공급 활성화 해가지고 계속 집은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재명 이분이 이런 제도는 글쎄요, 한번 어떤 절충선에서 할 만하지만 너무 임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임대가 지금 LH나 정부가 집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묶이는 거야. 지금 집이 부족하잖아, 새 아파트가. 왜 임대를 합니까? 임대는 일부만 하고 일반인들한테 환원시켜야 모자라는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죠. 어찌됐거나 아무튼 공급 확대하겠다. 투기 환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하고 혜택도 없애고, 자, 거래 허가제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실거주 아니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공무원들 아예 투기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안 시키고, 이미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정말 전시 상황입니다. 제 말 틀렸나요? 지금 집값 뛰는 거 보세요. 지금은 부동산의 전시 상황이에요. 완전히. 자, 이제 미국 증시도 폭락한다고 경고를 하네요.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집값하고 주식하고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하는데,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정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2배 이상 뛰었어요, 거품이. 근데 누구도 거품이 많이 뛰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기득권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거품이라는 얘기 안 해요. 미국 주식 지금 S&P 500 4천 정도 하는데 만간에 어쩌네 이런 말만 하잖아요. 거기에 놀아나다가 따라가다가 결국은 물려가지고 망하는 거죠. 개미들이. 여기 보세요. S&P 최대 40% 하락 전망, 월가 애널리스트 경고. 이건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한국경제TV에 나온 말이고. S&P 500. 자, 크레스켓 캐피털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가, 자, 지금 현재 4,535였던 게 이제 2,000선까지 붕괴될 수가 있다. 거의 50%. 과거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100년 동안을 분석해 보니까 53%가 하락했대요, 주가가. 부동산도 거의 비슷해요. 자, 높은 인플레이션. 왜 그러면 폭락하느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속된다.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는다. 지나친 지금 낙관론이 판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경제가 뭐가 좋다고 지금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고 계속 날아가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 보이는 거죠. 솔직히 경제는 엉망진창인데요. 자, 그래서 금과 은에 주목하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얘들도 특히 금 같은 경우는 고점이라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어찌됐거나 주목해라. 자, 중국 규제 리스크도 미국 증시 폭락을 가져온다. 중국이 붕괴되면 미국도 같이 붕괴되는 거예요. 중국 기업 디폴트가 심하고 아시아 기업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코로나 성장으로 거품이 심하다. 이것을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상당히 가뜩이나 지금 상황에서 얼마 간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많이 뛰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세요. S&P 500뿐만 아니라 다우지수, 특히 나스닥 보세요. 그래프 얼마나 뛰었는지 약 10년 동안에. 과연 그 회사가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세요. 이 주가 대비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1에서 3년 이내 하락장은 100% 올 겁니다. 이제 언제 오느냐에 달렸어요. 언제 오냐고 자꾸 질문들이 많은데 오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위험할까? 자, 1번 예상 시기는 전문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확실한 것은 당장 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2022년 말 2023년 초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이제 대선 끝나고 뭔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추진할 때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폭락 바닥장은 2025, 6, 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하세요. 자, 대상주택 그럼 뭐가 많이 떨어지느냐? 다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자,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 어떤 주택도 비싼 것은 완전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많이 떨어지냐를 알고 싶다면 최근 10년 동안 많이 뛴 걸 보세요. 이 그래프 나오잖아요. 다 호갱노노나 네이버만 봐도 7년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많이 뛴 놈은 비례해서 떨어져요. 비례해서 뭐 바닥만큼은 안 떨어지겠지만 최소 바닥과 지금 시세의 중간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0에서 7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폭의 60%가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바닥과 꼭지 현재 시세의 중간보다 좀 더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폭락 아파트. 뭐 어디가 많이 떨어지냐? 서울이 제일 많이 뛰기 때문에 얘가 많이 떨어질 거고, 수도권도 비싼 아파트들 많이 떨어질 것이고, 광역시, 이거 무지막지하죠. 광역시가 왜 문제가 되냐면 광역시도 다 뛰긴 했는데 광역시는 비싼 아파트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보세요. 2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그거 안 떨어지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일수록 위험하다. 이제 하우스 푸어는 누가 하우스 푸어가 될 확률이 크냐? 이건 거의 유력해요. 다주택, 영끌 매수, 갭 투자. 자,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해야 합니까? 맞아요. 매입해도 돼요. 왜? 오히려 금융위기 때 올라간 것들도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올랐어요. 싼 것들. 자, 즉 물론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이제 대단지이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대단지야. 새 거냐 한 거냐는 중요하지 않아. 500세대 이상이면서 1억밖에 안 뛰었다. 뭐 아니면 3억, 절대 가격이 3억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요,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걔들은 별로 안 빠져요. 자, 이제 중국 주요 도시와 서울 집값 거품 세계 최고. 함께 정말 그런지 근거 자료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세계 1위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도시인데 뭐 이런 거 그렇지 제끼고요. 자, 홍콩, 베이징, 마닐라. 어때요? 중국이 싹쓸이 있죠. 중국도 국민소득이 약 1만 달러 가까워요. 물론 대도시는 2만 달러 가깝고 지방은 한 5천 달러다 보니까 평균이 한 9천? 이 정도? 자, 이 정도 상황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소득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상하이, 베이징 이 두 개만이 아니라 뭐 홍콩도 그렇고 대부분 도시 국가들이 지금 중국의 도시들이 싹쓸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15위예요. 서울. 수만 개에서 15위. 여기서 어디 뭐 유명한 도시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뭐 타이베이나 조금 우리나라 서울하고 서울보다는 못 살지만 조금. 자, 홍콩은 뭐 도시 국가니까 그렇고. 자, 없죠. 여기 보세요. 밑에 파리, 도쿄, 뉴욕은 231위 한참 뒤죠. 즉 우리나라 거품, 이 중국 도시의 거품들이 세계 최강이라 분기되면은 바닥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소득 대비고, 자, 이번에는 주요 도심의 집값, 서울이 사실상 주요 국가에서 2위야, 2위. 자, 알았어요? 홍콩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 어김없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지금 최대치로 잡는다면 3.88이 4.3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제일 최소는 2.35에서 2.8까지죠. 그래서 담보대출 있죠. 점점점 얘는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하죠. 자, 이제 금리 상승기에 특히 취약차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제대로 못 벌거나 불규칙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취약차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연체율을 보세요. 엄청나게 뛰었죠. 일단 대출 연체되면 망합니다. 대출 연체되면 망한다고 봐야 돼요. 웬만하면 연체시키지 마세요. 자, 국내 부동산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외국인들이 여기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여기 보세요. 외국인의 비중이 진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2021년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 보겠네요. 하반기까지 가면은. 그쵸? 그리고 중국인들 봐봐요. 그 외국인 이 비율이 이렇게 올라왔다면 중국인 이게 분홍색이야. 갈수록 커지죠. 무섭죠. 정말 심각합니다. 집값 버블 붕괴 경고. 부동산 대출 규모만 대출 8,900조. 실감 안 나죠, 여러분들? 부채도 감당 못한 게 수두룩. 어디가? 중국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중국의 부동산이 폭락하면요, 우리나라가 던져버립니다. 같이. 이해가셨어요?
중국이 싸 보이면 자국 걸 살 거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도 그게 중국이 집값이 떨어지면 이웃나라, 우리나라가 같이 연쇄. 왜 우리나라 지금 서울 집값이 비싸냐면 중국이 화근이었어. 얘들이 먼저 뛰면서 우리나라가 따라간 거예요. 이웃나라다 보니까. 일본은 또 별도입니다. 타이베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올랐다가 이제 7, 8월부터 지금 출하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제 GDP 대비 외환 보유 절대 부족합니다. 집값 붕괴하면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 안 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1,000억 불하고 지금 1,000억 불은 달라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있고 GDP가 올라와서 항상 GDP 대비 외환 보유고를 따지는 거야.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빨간색 한국 지금 외환 보유액이 4,586억 달러. 근데 GDP로는 28%. 옛날에는 50% 정도 됐어요. 상당히 안정적인데 지금은 나라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28% 이건 위험한 수준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러시아도 40이고 사우디도 58이고 대만 90%네요.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는 다 100에서 150 사이에요. 자, 인도, 브라질 이게 튼튼하다고 우리 생각 안 하잖아. 이런 나라도 언제든지 금융위기 터질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최소한의 적정적인 보유액이 얼마냐? 9,300억 달러. 지금은 4,500인데 9,300억 달러가 돼야 40, 50%가 된다 이 말이에요. GDP 대비. 그런데 코로나 극복 가계부채로 자, 그렇죠. 가계부채로 극복한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이후 주택 상승률이 세계 1위예요. 1위. 다른 나라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돈으로 부동산 산 거예요. 오히려 소비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서민 주거 안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서민 주거 안정이 37.7%로 1등이야. 1등. 거의 40%에 육박하죠. 2등이 경제 및 일자리.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자, 대통령 선거만 하면 경제를 잡는 사람이, 경제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에 쑥 들어갔어요. 경제는 한참 처지고요. 부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돼요. 집값 10%만 내고 10년 거주, 화성, 인천 이거 누구나 들어봤죠?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등등 쭉쭉쭉 있네요. 그리고 서울 강동구, 뭐 이편한수당, 강일 어반브릿지, 경기 광명, 경기 안양, 경기 수원 등에서 자, 분양하는 알짜 단지들입니다. 10번 자, 아파트 대장주 전국 거품 최고 지역. 자, 보시면 톱10, 톱 50을 볼까요? 대장주 아파트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박스를 쳐놨어요. 4월부터 8월까지 제가 계속 여름까지는 뛸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왜냐면 정책이 없으니까 역시나 올라왔죠. 근데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8월에 최고치 찍었다고 KB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이제 9월 달에 나올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상승이냐 하향을 띠느냐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집값이 거품이 붕괴된다 그러면 자, 제가 순서를 얘기해 줄게요. 가장 위험한 도시는 부산입니다. 1위가 부산이고 2위가 대구예요. 2위가 꼭 기억하세요. 지금 부산 전체도 위험하고 대구 전체가 다 위험해요. 근데 비싼 아파트는 평균보다 4배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4배. 자, 부산, 대구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이 너무 올라왔어요. 그리고 서울, 대전, 경기 이렇게 위험합니다. 부산, 대구가 제일 위험하고 인천, 대전, 서울, 경기도는 비슷비슷해요. 집값 폭락폭만 본다면 서울이 제일 많이 빠지겠죠. 자, 여기 이게 중국 어때요? 거품이 심해가지고 막 펑펑펑 터지는 소리가 났죠. 이게 우리나라로 전이되기 전에 빨리 서서히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네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늦추더라도 집값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공산이 큽니다. 더군다나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다주택과 갭자의 차단은 앞으로 집값이 대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감사합니다.